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미국의 장기물 국채 채권 수익률 자체가 치솟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9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도 여전히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피치 측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바가 있었죠. 이 여파가 벌써 3거래일째 이상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만 애플과 아마존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을 보시면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중심으로 랠리가 다시 한번 펼쳐질 가능성, 다시 한번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좀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지표들 먼저 살펴봐야 될지 모닝쇼 오늘도 뉴스 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고용 지표를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는 지난주 소폭 는 모습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6천 건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날 발표된 지표는 지난 주말에 영업을 중단했던 대형 운송업체 옐로의 해고 현황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여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다만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청구 건수를 보시면 금융과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일단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렇게 감소세로 다시 한번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여건이 견고하던 2019년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평균 22만 건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4일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7월 고용 통계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에는 연준이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요.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꾸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일단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먼저 애플입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26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레퍼너티브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였던 1.19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분기 매출의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1% 감소한 818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아이폰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줄어들었고요. 맥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매출이 7%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에 대한 선방을 이뤄냈다는 점은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서비스 부문이 212억 1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자체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조금 기대가 됐었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멘트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장도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시간외까지 현재 구간 2%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아마존 살펴보시면요. 아마존 역시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한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매출이 1,344억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도 0.65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월가에 대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클라우딩 컴퓨팅 부문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22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이번에 광고 부문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10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시장의 기대치를 돌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역시나 당초 기대치 이상을 제시를 했는데 매출 전망치를 1,380억 달러에서 1,430억 달러까지 함께 높였습니다. 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애플과 다르게 아마존의 주가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이 정규장 역시나 0.5% 정도 상승으로 마쳤는데 시간외에서는 7% 이상의 급등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란은행 관련된 멘트들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4회 연속이나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기준금리가 최고치까지 높여졌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현지 시간 3일 기준금리를 연 5.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일단 2021년 12월부터 꾸준하게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지난달에 예상했던 0.5%포인트의 깜짝 인상과는 다르게 약간의 보폭이 좁아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영란은행은 미국과 유럽연합과 달리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BOE는 물가를 목표치로 되돌리기까지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제약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나왔는데요. 실제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보시면요.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 시기를 추측하기에는 이르다며 함께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